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아주 면박을 당하고 있던 이준석 대표를 부출하는 식으로 용서하는 식으로 포용함으로써 당내가 단합되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내부 단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번과 같은 김건희 몰래 녹음 사태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부 단합이 되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제일 잘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촌철살인 같은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글을 짧게 씁니다. 짧게 쓰는데 거기에 함축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만드는 그런 글을 쓰는데 그 힘을 요사이 아주 연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 애들을 때리기 위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트윗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몰래 녹음 내용을 놓고 비판을 가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후보자의 배우자 발언을 물고 들어가도 국민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거다 하면서 소개한 게 2012년 7월 1일 이재명 트윗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 되어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복수감정, 꿈은 세월 따라 변하더군요. 이걸 딱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를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1945년생이니까 이제 70대 후반인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은 그게 또 과욕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때리는 게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맞은 아이가 부모한테 일러 바친다든지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꿈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에게 일종의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드물지만은 바로 그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선생님한테 맞았으니까 나도 선생이 돼서 아이들 때려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거죠? 아니, 차라리 선생님을 때리겠다고 하면 몰라도 맞고 있는 아이를 또 때린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호해, 나는 선생님이 되어서 앞으로 절대 아이들을 안 때리고 아이들 때리는 선생님들을 내가 앞장서서 혼내주게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변태적 가학 취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 되어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복수감정, 꿈은 세월 따라 변하더군요. 이거 만약 미국 같으면 말입니다. 이 트윗 하나로 이재명 후보는 사퇴해야 됩니다. 엄격한 공직 윤리를 적용하는 미국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신감정이 필요한 이야기고, 자, 여기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수처라는 한국판 KGB도 있고 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딱 요거 대입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등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에다가 대통령을 넣으면 됩니다. 대통령이었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막히겠지만은 대통령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나도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 때려보겠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과 사범 아닙니까? 정과 사범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법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도 공권력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법치를 무너뜨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특히 정통 언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권력자가 국민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권력자가 국민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국민의 일부인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600만 명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히틀러는 이재명과 약간 비슷한 심리인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진 게 유대인 때문이다. 공산주의자 때문이다. 내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은 씨를 말린다라고 작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한 일이 국민의 일부인 독일 국민의 일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독일 국민은 아닌 게 아닙니다. 독일 국민의 일부인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수를 한 겁니다. 아우슈비츠 만들어 놓고 인류 역사상 여러 종류의 학살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대한 공업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그냥 짐승 도살하듯이 한 거는 히틀러가 처음입니다. 이게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과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얼굴을 히틀러를 막지 못했다 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있지 못하는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심리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걸 딱 인용을 한 이준석 대표의 안목이 근사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등학생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며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이 돼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복수감정 꿈은 세월 따라 변하더라고 적은 이걸 딱 인용을 하고 이재명에 투표하면은 이재명이 당선된다 라고 코멘트를 딱 붙였습니다. 왜 붙였느냐 하면은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에 투표하면 김건희가 당선된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에 투표하면 이재명이 당선되는데 그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국민들에게 복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준석 대표의 재기발랄한 짤막한 촌철살인이 이재명의 가장 무서운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감사합니다.